이슈토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부유경 지역에선 총선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신공항 교수회의 박영강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항 문제는 사실 10여 년 동안 부산 지역의 이슈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네. 재검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을 지정할 당시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해 지역에서는 소음이 그쪽으로 오니까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그 공약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당선이 되면 김해 신공항 결정 과정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고 만약에 김해공항이 제대로 되려면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쯤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부울경 단체장이 본격적으로 검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검증 결과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국토부가 계속 김해 신공항을 강행할 의지를 보여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총리실에서 판정할 것을 요청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번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역 갈등에 대한 부분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공항 선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다시 또 재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일단 수도권 시민이나 수도권 중앙정부의 논리는 이 작은 나라에 허브공항 정도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만들어야 하나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 집중 논리입니다. 그 이에 균형 논리와 좀 반대되는 논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당시 밀양하고 가덕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계속 대구 경북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의 반대 논리는 당시 시내에 있는 공항을 옮기는 게 제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북공항이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의 어떤 여론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산에서 이게 관문공항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가덕공항을 염두에 두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은 뭐 중앙국토부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나왔던 가덕공항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시에도 문제됐던 게 가덕에 공항을 만든다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이냐. 비용 문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측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니 지금 김해 신공항 만드는 비용이 한 7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돈이면은 가덕이 한 1개 8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서 2개 공항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크게 비용 문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달려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중앙정부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때까지 계속 검증하고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김해 신공항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들 논리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국토부가 현재까지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바가 조금 잘못된 정책이라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바꾸기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결정된 정책을 번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지난해 12월에 부유경 지역의 요구대로 총리실에서 검증위를 구성해서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총리실 검증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바람직하다면 김해 신공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기에는 다른 반대 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결단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총리실 검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에
문 대통령이 그 부산시 상공인들과 그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 경북에서 동의를 해주면 신공항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고 아니면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반대들 때문에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해서 총리실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김해공항은 뭐 포화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24시간 공항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용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 신공항은 연간 여객 3,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출발이었고 네. 또 부산시가 그 김해 신공항 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에서는 2019년 말에 나온 국토기본계획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수요는 2056년을 볼 때 네. 2,900만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은 2,900만 명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네. 서로 다른 것이죠. 거기서 가장 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데요. 네. 김해 신공항은 공항시설법 절차를 어기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절차에 의하면 진입표면 장애물을 모두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지금 김해 쪽의 삼봉우리 3개를 깎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그대로 둔 채 지금 비행 절차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관문공항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라든지 네. 우리 무안공항에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진입표면의 장애물 모두 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존치함으로써 김해공항은 위험한 공항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활주로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3,200km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동남권 그 검증단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최소한 3,500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인천공항도 지금 대기온도가 장차 4도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활주로 길이를 그 길게 잡고 있습니다. 네. 주로 3,800에서 4,000까지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해공항은 지금 3,200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그 유럽이라든지 미준 호선의 장거리 대형 여객기를 그 이착륙시키려 하면 최소한 3,500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국토부의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3,200m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김해공항은 현재 그 지형적 여건으로 3,200m에서 단 10m도 늘릴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그 말하자면 그 좁은 지역에 활주를 국이 넣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그 앞에 환경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덧붙여서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김해공항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처음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체에서 예전에 거기 김해공항에離착륙하는 조종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과연 어디가 위험하냐 이래 봤을 때 김해공항 굉장히 위험한 도로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조장하시는 분 자체가 위험한 공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특수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 중에. 그 24개가 있습니다. 2만 개 여개 중에 24개가 네. 있는데 이 특수공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험한 공항 24개 중에 김해공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만큼 김해공항은 비행하기에 좀 불리한 공항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데 네. 그걸 다시 또 늘린다는 거죠. 그것도 늘리다 보니까 일직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자로 합니다. 내리고 오르고 V자 형태로 11자에서 V자 형태로 하게 되면은 만일에 내리다가 갑자기 기상이변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이륙이나 재착륙을 새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은 240, 150 정상적으로 국제규격 표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90m, 90m 좁아집니다. 또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네.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항의 소음 피해를 75웨클로 이제 기준을 해놨는데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60일 LDEN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은 웨클은 그냥 24시간 평균으로 가서 소음을 하는데 네. 이거는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낮 시간대, 밤 시간대, 야간 시간대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주가지고 보정치를 하기 때문에 밤에 느끼는 소음을 훨씬 더 크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송구역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특히 김해 지역은 지금보다 한 9배 정도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원래 비행기가 내려 소음 지역이 있는 곳에 내가 살고 다 들어가서 사는 문제하고 네. 원래는 조용하던 지역에 다시 소음이 되고 이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갈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공항을 짓는 문제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은 또 공항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어떤 여론은 다시 또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이 24시간 공항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항공화물의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그냥 인천공항이 다 가져갑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 지역에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기업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지역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운데 사실 이런 화물 자체도 이동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기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반영을 해서 김해 신공항보다는 다른 대안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에서 불경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1월 16일이었죠. 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대부분이 검정이 총선까지 가면 뭔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릴 것 같아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54% 정도의 그 주민들이 조사 대상이 2,000명이었는데요. 네. 54% 정도의 주민들이 총선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면 부산시의 관광 산업이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다. 네. 부울경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네. 전체 주민의 한 70%가 그렇게 응답을 했죠.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부울경 주민들은 총선 이전에 이 검증기가 나와야 되고 네.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 결과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문공항 검증 범위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책적인 측면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저는 거기라고 지역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반드시 여기에 관문공항과 같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책적인 고려를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민들이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동 비용만 해도 지금 검증된 결과는 3,500억이라는데 다른 연구 결과도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7,0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즉 말하자면 이 지역민들은 그 공항을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해서 3,500억에서 7,000억을 그냥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 한국은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입 물량이 6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항만 물류는 80% 부산에 처리합니다. 항공 물류는 거의 100% 가깝게 인천공항에 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두 개가 연계 시스템이 물류의 연계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더라도 제1공항과 제2공항이 이렇게 차이 나게 네. 화물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60% 이상이 수출입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외국과의 교류를 물류를 옮기는 거는 배, 그다음에 항공, 기차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네. 그런데 한국은 기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가장 크게 움직이는 100%의 항공 물류를 움직이고 있는 인천공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배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재난에 대한 예비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이 부산에서 좀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 쪽에도 생각을 하고 네. 결정을 해서 이 지역의 관문공항 정도는 특히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총리실 검증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총리실에서 검증 결과 김해 신공항이 그 문 대통령이 지정한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네.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연내에는 반드시 새로운 입지가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하면 입지 선정에서 실패한 이유가 입지 선정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겁니다. 네. 과거 가덕도와 밀양이 대립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구 경북은 주요도시 1시간 거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산은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네. 목표가 충돌되니까 어떤 공항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제 대구 경북은 통합신공항으로 가닥을 잡았고 네. 부울경이 하나의 목표만 세우면 되는데 저는 그 목표가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선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가덕도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먼저 세워서 부울경 단체장이 목표에 대한 합의만 하게 된다면 네. 입지는 굉장히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선거 전략에서 좌지우지 돼가지고 공항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예전에 가덕과 밀양과의 싸움처럼 네. 다시 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우려점이고 네.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 백년지 대계의 어떤 공항 입지 문제를 중앙정부나 이 지역에서 좌지우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부산, 경남, 울산이든 뭐 어디든 특히 부산은 네. 입지 확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안전한 공항이라듯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덕밖에 없다 그러면은 확고하게 가덕으로 우리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입지를 확실해서 갈등의 요소를 좀 더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해 신공항이 안 됐다. 네. 그거는 지금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입지를 선정해라 했을 때 새로운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부산만의 입지는 반드시 확고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김해 신공항을 짓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관문공항이 만들어지든지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나 건설업체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건설업체가 올 건데 네.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법 이런 걸 좀 더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나 만약에라도 그 통시 재검증에서 김해 신공항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울경에서는 이런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을 수용한 전제 조건이 연간 여객 3,800만 명을 전제를 했으니까 네. 만약에 연간 여객 3,8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간 3,800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면 네.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여객 3,8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달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데 단연코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울경
많은 도민과 또 시민들의 바람이 간절하게 담긴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